자, 이전 영상까지 기본적인 구구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1편부터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화면을 보지 않고 직접 구구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한 번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딩도 100번 따라치는 것보다 한 번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구구단을 여러 개 출력하는 것은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중 반복문 혹은 이중토문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짓기를 해보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지금은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반복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중 반복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을 때에는 반복문 밖에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있듯이 작은 인형이 큰 인형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을 만들기 위한 range 2단부터 9단까지 그리고 또 안에 1부터 9까지 이것을 프린트 i 곱하기 j는 i 곱하기 j 이렇게 간단하게 세 줄만 만들어줘도 구구단이 2단부터 9단까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i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줄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한 구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2단은 2단대로 3단은 3단대로 각각 부분 띄워서 출력이 됩니다. 먼저 포문 안에 처음에 i단을 출력해주고 그 안에서 반복문으로 2단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줄 띄워주기, 한 줄을 띄워주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요번에는 3단 그리고 9번을 반복한 다음에 한 줄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중 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단을 완성해 보았고 홀수 단을 위해서는 홀수 단이니까 3부터 2씩 커지게 만들면은 홀수단 그리고 짝수열만 보여주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홀수단의 짝수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에 요 세 가지 값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원하는 거를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 구구단을 다 만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선생님이 이상한 주문을 하나 합니다. 숫자가 50 이하까지는 다 외웠는데 50보다 큰 수가 나오는 구구단을 다 외우지 못해서 구구단의 결과값이 50 이상인 구구단만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5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5 곱하기 9는 45이기 때문에 5단은 아예 나오지 않고 6단은 6, 9, 54니까 6, 9만 나오고 7단도 7, 8은 56, 7, 9, 63 이것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워야 합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문을 if문이라고도 합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인 경우 들여쓰기 한 곳을 실행합니다. else 구문을 통해 거짓인 경우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se if 구문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수가 90점보다 크면은 A, 80점 이상이면은 B, 60점 이상이면 C, 그 이하면은 F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점수인 스코어 변수에는 91을 놓고 만약에 90보다 스코어가 크면은 프린트 A else if 80보다 스코어가 크면은 프린트 B else if 60보다 스코어가 크면은 프린트 C.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프린트 F. 스코어가 91이기 때문에 이것은 A라는 점수를 얻었고, 만약에 90점이라면 스코어가 90점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실행이 되지 않고 이 밑에 80점부터 되는 B학점이 됩니다. 80점이라면은 이 조건에서는 80점이 스코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B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가 59점이라면은 F학점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조건문을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크다와 크거나 같다가 있듯이 정확한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자, 제일 중요한 비교 연산자는 넣는 이퀄이 두 개 있는 경우를 값이 동일한 경우 true가 리턴됩니다. 는 하나만 있는 거는 대입 연산자고 두 개가 있는 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낌표 는. 이것은 값이 틀린 경우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값이 왼쪽 값보다 큰 경우 true를 리턴합니다. 또 네 번째, 반대는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 경우 true를 리턴합니다. 또 다섯 번째, 오른쪽 값이 왼쪽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rue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rue를 리턴합니다. 지금 여기서 else를 썼는데 else if 스코어가 6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F학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습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스코어가 6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무조건 큰 값을 오른쪽에 두고 작은 값을 왼쪽에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f문을 많이 쓰다 보면은 항상 이 기호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기호를 잘못 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큰 값을 오른쪽에 배치해서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비교 연산자를 6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비교 연산자만큼 많이 쓰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걸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A and B. 이거는 A, B 모두 참일 경우에만 true입니다. 두 번째, A or B는 A, B 둘 중 하나만 참인 경우에도 true. 자, 세 번째, not A, A가 거짓일 경우 true입니다. 그래서 and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 그리고 B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고, or는 또는 A 또는 B가 참일 때만 참인 겁니다. 그리고 not A면은 A가 아닐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프린트 100점이 아닙니다. 자, 56점이기 때문에 100점이 아닙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앞에 는을 두고 앞에 not을 붙여주면은 100점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를 써준 이유는 이렇게 낫 스코어 넣는 100이라 그러면은 이것 먼저 계산을 할지 이것 먼저 계산을 할지 애매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큰 거를 먼저 수행을 해서 이건 역시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괄호를 써서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게 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구구단을 50 이상만 출력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자, answ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i 곱하기 j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nswer가 50보다 클 때만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answer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계산이 이미 한 번 된 거를 여기서 또 계산을 한다면은 불필요한 계산을 두 번 반복을 하는 거니까 불필요한 일을 없애주기 위해서 answer 값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2를 넣어놔서 그런 거고 얘네들을 이렇게 빼면은 아까 말했듯이 6, 9, 54만 나오고 7단에는 7, 8에 56, 7, 9, 6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3, 4, 5 뭐 이런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복문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반복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제어하는 기능. 첫 번째는 continue는 반복문을 더 이상 순회하지 않고 다음 순회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문을 설명할 때 100일 동안 매일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운동을 쉬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continue를 사용해서 다음 순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For today in range 열흘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today가 네 번째 날이 공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continue 아니면은 그냥 print today 번째 날 운동하는 중. 자,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한 칸 건너뛰고 요 몇 번째 날 운동하는 중이라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네 번째 날 이후로 운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 번째까지만 나오고 네 번째 되는 날에는 이 포문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순회하지 않고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continue를 사용해서 앞에 3, 4, 5, 6 이것을 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2단부터니까 5로 바꿔주고 1로 바꿔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5단까지는 안 보여주니까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continue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앞에 나왔던 1, 2, 3, 4, 5단은 안 나오고 6단부터 9단까지만 결과값이 50보다 큰 것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코딩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값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는데 만약에 60, 70, 80 이런 식으로 바꿔지면은 그때마다 출력되는 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계산해서
이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틀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리미트 넘버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어서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i 곱하기 9 한 값이 리미트 넘버보다 작으면은 컨티뉴를 해주고 이 값도 50이 아니라 리미트 넘버로 바꿔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값만 바꿔줘서 60이라고 바꿔주면은 7단부터 나오고 30이라 그러면은 4단부터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바꿔주면은 다른 부분까지 전체가 컨트롤 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부터 조건문이 무엇인지, 조건문은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if문, s문, 그리고 sif문, 그리고 이 조건문에 쓰이는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제어하는 구문인 컨티뉴와 브레이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